안녕하세요. 김준환입니다. 이번에는 2021년 한국정보올림피아드 2차 대회 고등부 1번 문제로 출제된 헬기 착륙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헬기 착륙장이라는 게 문제에서 정의가 되는데요. 크기가 K인 헬기 착륙장은 K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동심원은 반지름 1, 2, 점점점 K까지로, 즉 크기가 K인 헬기 착륙장은 반지름 1인 동심원 하나, 2인거 하나, 3인거 하나, 4인거 하나 그렇게 각각의 동심원 하나씩 해서 K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런 헬기 착륙장을 칠하는 겁니다. 헬기 착륙장을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가지가 있고요. 칠하는 데는 페인트 통이 필요합니다. 페인트 통은 반지름 1인 동심원을 칠하는데 페인트 통이 하나 필요하고요. 2인 거는 2개, 3인 거는 3개 그렇게 반지름 K인 동심원은 칠하는데 페인트 K개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의 동심원은 한 가지 색, 빨간색이면 전부 다 빨간색, 파란색이면 전부 다 파란색으로만 칠해야 되고요. 즉 반지름 K인 동심원을 칠하기 위해서는 빨간색 페인트 K개를 쓰거나 파란색 페인트 K개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반지름 1인 동심원, 2인 동심원 그렇게 K개의 동심원을 모두 칠하는데 드는 페인트 통의 개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 개의 페인트 통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2분의 K 더하기 1 개가 됩니다. 즉 빨간색, 파란색 색깔 상관없이 총 2분의 K 플러스 1개의 페인트가 필요합니다. 크기가 K인 헬기 착륙장을 칠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이 총 이 개수만큼 필요한 네, 페인트를 어떤 건 빨간색 페인트를 쓰고 어떤 건 파란색 페인트를 쓰고 조금씩 나눠서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빨간 페인트 A통과 파란 페인트 B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때 이 총 A 플러스 B통의 페인트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거겠죠. 총 A 플러스 B통의 페인트를 갖고 있을 때 이 페인트들을 이용해서 꼭 모두 쓸 필요는 없어요. 몇 개의 페인트는 남겨도 되는데 이 페인트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헬기 착륙장의 가지수는 총 몇 가지일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를 하면 크기가 4인 헬기 착륙장을 만든 거고요. 크기가 4인 헬기 착륙장, 즉 반지름 1, 2, 3, 4인 동심원들로 이루어진 헬기 착륙장을 만든 거고요. 반지름 1은 파란색으로, 반지름 4인 것도 파란색으로, 그리고 반지름 2, 3인 동심원은 빨간색으로 칠한 방법, 즉 크기가 4인 헬기 착륙장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때 빨간 페인트는 2 더하기 3 해서 5통 쓴 거고요. 파란 페인트는 1 더하기 4 해서 5통 사용된 것입니다. 즉 빨간색 페인트 5통과 파란색 페인트 5통을 쓴다면 이런 배치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네. 빨간 페인트 A통 여기 괄호 열고 2하라고 붙일게요. 빨간 페인트 B통 2하 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헬기 착륙장의 가지수를 저희는 알고 싶은 겁니다. 문제들을 차례대로 보면서 문제의 풀이의 실마리를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크기가 굉장히 작은 부분 문제들부터 보여요. A, B가 6이죠. 즉 빨간색 페인트가 많아야 6통, 파란색 페인트도 많아야 6통 존재해요. 즉 이 경우에는 빨간색, 파란색 상관없이 전체 페인트가 12통 이하인 거예요. 아무리 많아야 12통인 거예요. 페인트가 12통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많아야 12통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반지름 1, 2, 3, 4 많아야 반지름이 4인 페인트 반지름이 4인 헬기 청국장까지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크기가 5인 헬기 청국장 만들려고 하면 총 15통의 페인트가 필요하죠. 근데 종류상 없이 저희는 최대 12통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기가 5인 헬기 청국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헬기 청력장의 크기는 최대 4예요. 여기서 네, 크기가 4인 헬기 청력장을 만든다고 치면 반지름이 1인 동심원 칠하는 페인트 가지수가 빨, 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반지름이 2인 동심원을 칠하는 방법도 빨, 파.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고요. 반지름 3인 동심원, 반지름 4인 동심원 모두 빨간색 페인트 또는 파란색 페인트로 칠하는 두 개 중 하나를 칠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4인 헬기청력장을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요. 2의 4승, 즉 16가지의 헬기청력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헬기청력장을 만드는 각각의 16가지 각각의 방법은 사용되는 페인트 통의 개수도 모두 다를 거고요. 그 중에서 입력으로 주어지는 A, B 범위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중 어떤 배치가 이 범위 안에 들어오고 어떤 배치가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지 일일이 세주는 방법으로 1번 부분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하나 까먹으면 안 되는 건 크기가 3인 헬기 청력장, 크기가 2인 헬기 청력장, 그리고 크기가 1인 헬기 청력장 만드는 방법들도 카운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8가지 종류가 있을 거고 이거는 4가지, 이거는 2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즉 30가지의 경우를 일일이 if문으로 처리해도 상관없겠어요. 각각의 경우를 계산해서 if문으로 처리해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일일이 처리를 하면 1번 부분 문제를 풀고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A, B 제한이 100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제한이 그리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페인트 통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총 빨간색 100통, 파란색 100통, 많아야 100통씩 합쳐서 200통의 페인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많아 200통의 페인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 수 있는 헬기 청력장의 최대 개수는 이 경우에는 19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9는 2분의 19 곱하기 20 해서 190인데요.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0을 하면 210이 나오기 때문에 크기가 20인 헬기 청력장을 저희는 만들 수 없고요. 2번 부분 문제의 제한 안에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헬기 청력장의 최대 크기는 19가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19인 헬기 청력장을 만드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가 있죠? 아까 계산했듯이 아까 크기가 4인 헬기 청력장을 만드는 가지수가 2의 4승이었듯이 크기가 19인 헬기 청력장을 만드는 가지수는 2의 19승까지 있어요. 그리고 크기가 18인 헬기 청력장을 만드는 가지수 2의 18승, 17인 거 만드는 가지수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의 1승까지 그렇게 크기가 19 이하인 헬기 청력장을 만드는 데 드는 페인트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총 약 100만 가지 존재하고요. 이 100만 가지의 가지수를 일일이 순회하면서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불가능한지 일일이 판별해 가면서 카운트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방식의 풀이가 2번 부분 문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 2번 부분 문제는 크기가 K인 헬기 청력장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다 순회하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그래서 되는 방법의 개수를 일일이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켜 주겠죠. 되는 방법들의 개수를 일일이 세는 방식으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1, 2번은 이런 방식으로 풀 수가 있고요. 이때 유용한 도구로서 비트 마스크 만약 이 비트 마스크 라는 도구에 익숙지 않으시다면 이 부분 문제 1, 2번을 풀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개념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한번 검색해서 꼭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테크닉이에요. 비트를 이용한. 이제 부분 문제 3부터 본격적으로 실제 만점 풀이에 다가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3부터는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아이디어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네, DP를 쓰기 좋게 생긴 문제꼴이에요. 문제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는 빨간 페인트 A통과 파란 페인트 B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헬기 착륙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기 사실 괄호 열고 들어가 있죠. 10억 7로 나눈 나머지, 이걸 10억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변수가 딱 이렇게 두 개 존재하고,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하기 되게 좋게 생겼어요. 근데 일단 부문제 3은 저희는 이 K라는 변수도 끼워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dpijk는 어떤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요. 빨간 페인트 i통, 파란 페인트 j통을 이용해서 크기가 k인 헬기 착륙장을 만드는 가지수를 dpijk에다가 담을 거예요. 이때 이거에 점화식을 만들기 굉장히 좋은 꼴인 게, 크기가 k인 헬기 착륙장은 이렇게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때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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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심원 겹, 이 마지막 크기가 k인 동심원 겹 한 겹을 벗겨내면 곧바로 k 빼기 1의 크기를 가지는 헬기 착륙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 재기적으로 연산을 적용시키기가 아주 좋아요. 즉, 이 가장 바깥에 있는 반지름이 K인 동심원을 빨간색으로 칠하냐, 파란색으로 칠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DP는 두 가지 경우, 어, 헬기 착륙장을 채우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경우의 수의 합이 됩니다. 만약 가장 마지막 겹을 빨간색으로 칠했다면 dp i 빼기 k, j k 빼기 1이 될 거고요. 즉 크기가 k 빼기 1인 헬기 착륙장을, 네, 빨간 건 i 빼기 k개, 빨간 건 k개를 쓴 거죠. 그래서 i 빼기 k개만 쓸 수 있고, 파란 거는 그대로 j개를 쓸 수 있는 그런 제약 조건에서의 문제가 되고요. 만약 가장 바깥쪽의 겹을 파란색으로 칠하게 된다면, 이제 빨간색은 그대로 i개를 모두 쓸 수 있지만 파란색 페인트는 j 빼기 k개만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점화식은 두 경우의 칠하는 경우의 수를 합친 값이 됩니다. 이때 저희는 결과적으로 10억 7로 나눈 나머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덧셈 연산이 있을 때마다 10억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면서 계속 넘어가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안 그러면 인트형 같은 자료 구조를 사용했을 때 오버플로우가 날 수가 있고요. 뒤 부분 문제들에서는 롱롱 같은 더 큰 타입의 변수를 사용해도 오버플로우가 날 가능성이 존재할 정도로 A, B의 값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7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주는 이 나누기 10억 7은, 네, 더하기 연산 또는 곱하기 연산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적용시켜 주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DP 점화식은 이렇게, 네, 깔끔하게 구해지게 됩니다. 점화식을 그대로 계산하면 부분 문제 3을 풀 수가 있어요. 이때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 보면요. 시간 복잡도는 i는 A 이하고요. J는 B 이하고 K는 어느 정도 될까요? K는 만들 수 있는 헬기 착륙장의 최대 크기. 이 경우에는 90 정도 됐었나요? 네. 이 경우에는 네, 60 K가 정확히 63 이하가 되긴 합니다만, 네, 대충 대충 뭐 전체 페인트의 개수를 루트 한 만큼 정도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K의 범위는 루트 A 플러스 B 정도, 물론 정확한 건 아니에요. 뭐 2배나 2분의 1배가 되긴
하겠지만 루트 a 플러스 b 정도의 범위에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전체 dp 배열의 크기는 오더 오브 ab 곱하기 루트 a 더하기 b가 되고 전체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분 문제 3을 풀 수가 있고요. 부분 문제 4와 5는 그 뒤에 부분 문제 4는 이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부분 문제 3에서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부분 문제 4의 풀이를 생각하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K라는 변수가 빠졌는데요. 왜냐하면 빨간 페인트 I통을 쓰고 파란 페인트 J통을 쓴다면 자연스럽게 총 I 플러스 J통의 페인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헬기 청력장의 크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정확하게라는 조건을 붙입시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정확하게 I통과 J통을 사용한다고 치면 사용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 헬기 청력장 크기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K라는 인자를 제거하지 않고요. 빨간 페인트 I통, 파란 페인트 J통을 이용해서 K를 직접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얼만큼 큰 헬기 청력장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점화식도 이 원래의 점화식의 형태에서 K만 빠진 형태로 이렇게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K는 이제 IJ가 있으면 그대로 계산해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점화식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때 시간 복잡도는 K 겹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더 오브 A, B가 되게 되고요. 이때 부분 문제 4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하고 나면요. 첨언을 하고 갈게요. 여기서 저희는 점화식을 계산을 했어요. 점화식을 정의하고요. 점화식을 계산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기저조건을 짚고 넘어갈게요. 기저조건은 점화식이 무한정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지점에서는 멈추고 다시 계산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기저조건이 예를 들면 빨간 페인트가 한 통 있으면 크기가 1인 일기청력장을 만들 수 있겠죠. 즉 dp 1, 0, 1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고요. 대칭적으로 파란 페인트만 한 통 있어도 헬기 청력장을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저조건도 마찬가지로 메모해두고 갈게요. 이거는 DP 문제를 풀 때 꼭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저조건으로 DP 값을 전부 다 채우고 나면요. A 이하인 I 그리고 B 이하인 J 그리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모든 크기에 대해서 모든 이 A, I 더하기 J A 페인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헬기 청력장의 크기에 대해서 DP IJK를 전부 다 더해주면 답이 됩니다. 이것까지 하면 DP 문제, 이 분문제 3의 DP IJK를 구하는 문제의 완벽한 답이 되게 되겠어요. 이제 이거를 계산하면 분문제 3을 풀 수가 있게 됩니다. 분문제 4는 이거를 발전시켜서 똑같이 할 수 있고요. 이때의 답은 시그마 K 항이 제거되고 딱 이 IJ만 붙은 그런 항이 답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더 오브 AB로 2차원 DP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로는 아직 부분문제 5와 심지어는 테스트 케이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부분문제 6을 해결하기는 부족합니다. 5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부문제 3에서 이것도 생각이 발전되어 나가는데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발전되어 나갑니다. 바로 IJ를 알면 K를 알 수 있죠. 물론 이 K를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I 플러스 J
i 플러스 j 통의 페인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헬기 청장 크기가 정확히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답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더하기 빨간 페인트 i개, 파란 페인트 j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헬기 청장의 크기를 유추해냈다면 이번에는 i, j, k 중에서 j를 없앨 겁니다. 즉 k를 그대로 놔두고요. j를 없앨 거예요. 이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약간 관점만 바뀐 거거든요. 빨간 페인트 i개가 있고 파란 페인트 j개가 있다면 만들 수 있는 헬기 청장의 크기를 계산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이거를 네모로 두고 계산하는 바이브였다면 이번엔 이거를 네모로 두고 이 j개를 네모로 두고 아무튼 저희는 그건 알거든요. 총 쓰이는 페인트의 개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k 해서 2분의 k 플러스 1통 빨간 페인트 파란 페인트 상관없이 합쳐서 이만큼 이 써야 된다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k가 인자로 들어있으니까. 그럼 이제 파란 페인트는 i 빼기 아니, 전체 쓰이는 페인트의 개수 총 개수 빼기 i 개만큼 쓰이게 됩니다. 물론 물론 이거는 b 이하여야 되고요. i개는 물론 쓰이는 빨간 페인트의 개수는 물론 a 이하여야 돼요. 이 조건은 이 밑에 있는 조건은 다시 i를 넘기고 b를 넘기면요. i가 2분의 k 플러스 1 빼기 b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해석이 되고요. 물론 위에 있는 빨간색 식을 얹어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파란 페인트가 비게 존재한다는 파란 페인트가 비통 존재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가능한 i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K는 지금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A 플러스 B 통의 페인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크기 K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I의 범위는 이만큼의 범위에 있는 TP 값들만 합쳐주면 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하는 것과 DP를 채우는 것과 답을 구하는 거를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DP 값을. DP는 아까 이 점화식과 같은 방식으로 이미 채울 수가 있고요. 아까는 이 주황색 부분만 남겼다면 지금은 이 초록색 부분을 남기고 중간에 J를 유추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DP는 물론 구할 수 있고요. DP 값은 같은 방법의 점화식으로 혹시 디테일이 필요하시면 네, 문서 풀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랄게요. 방법으로 DPIK도 점화식을 채울 수가 있고요. 이때 DPIK들을 모두 채웠으면 각각의 K 범위에 대해서 각각의 K는 1, 크기가 1, 2, 3, 4, 5, 6, 인 헬기 청립장의 각 크기에 대해서 네, 빨간 페인트가 쓰이는 빨간 페인트의 개수 i가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네, 값들을 전부 다 합쳐주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냥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단순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였는데 사실 부분문제 6은 갑자기 여기에 쿼리가 들어가게 돼요. 즉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한꺼번에 구해야 되게 생겼어요. 아까는 이 DP 배열을 채우는데 총 오드 오브 여기는 A 곱하기 K 범위는 루트 A 더하기 B를 정도라고 했었죠. A 곱하기 루트 A 더하기 B. A 시간 복잡도로 DP 배열을 채우고 나서 이만큼의 범위를 합치는데 오드 오브 K를 순회하는데 드는 시간 곱하기 이 범위 해서 또다시 이 DP 배열의 크기만큼의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범위의 수들을 합하는 거를 자동화하고 빠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을 할지 감이 잡히죠? 이제 적용하면 쿼리를 갑자기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k에 대해서 k는 고정시키고 dp dp I k 이제 i가 움직이는 거예요. k는 고정시키고 i가 움직이는 그림을 상상해봐요. i가 움직일 때 i가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인 합을 부분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미리 전처리를 해두면 dp 값을 미리 계산해 두는 거 dp 값을 미리 계산해 둔 다음에 이런 dp 값의 부분합도 같이 전처리를 해두면 이 i가 이 범위 안에 들어 이 범위 안에 i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dp 값들이 합 또한 빠르게 부분합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때 k를 그 헬기 청력장의 크기를 1부터 가능한 범위까지 증가시키는 거는 이터레이션 하면 이 바깥쪽 포문은 그대로 남아 있겠지만서도요. 그래서 이 부분 합을 적용하게 되면요. 전처리하는 시간 복잡도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오드 오브 dp 값을 모두 채우는데 드는 시간 복잡도 오드 오브 a 곱하기 루트 a 더하기 b. 그리고 이것들이 부분 합을 계산하는데 드는 시간 복잡도도 똑같이 오드 오브 이만큼 들어요. 전처리가 이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하나당 오드 오브 루트 a 더하기 b 만큼의 시간에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k에 대한 폼만 돌면 되거든요. k에 대한 폼만 돌면 이 안에 있는 i의 범위에 대한 합은 부분합으로 그냥 한 번에 구해버릴 수가 있어요. 별도의 포문을 돌지 않고. 그래서 질문 하나당 이만큼의 시간 복잡도의 답을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질문 전체를 대답하는 시간 복잡도는 오더 오브 t 루트 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분 문제 6까지 시간 범위 안에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여기까지 헬기 청력장 문제의 풀이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